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식품 알러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민이의 식품 알러지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5가지 중 하나인 땅콩 알러지였다. 땅콩 알러지는 그 자체로도 조심해야 하지만 많은 식품에 땅콩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했다. 지민이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알러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민이가 땅콩을 먹고 심각한 증세를 보였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따갑고 가려워진 목구멍, 붉게 부풀어 오른 얼굴, 그리고 숨쉬기 힘들어지는 모습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 지민이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했다. 처음으로 알게 된 알러지의 존재는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다. 부모님은 먼저 식품 알러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땅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흔한 식품 알러지인 우유, 계란, 밀, 대두 알러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지민이가 어디서든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족은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면 항상 지민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다녔다. 또한 학교에선 담임 선생님은 물론 보건 선생님까지 알러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지민이를 특별히 배려해 주었다. 덕분에 지민이는 친구들과의 점심시간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이는 자신의 알러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절대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안전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지민이는 항상 알러지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펜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들에게도 응급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알려주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민이는 학교에서 알러지를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그 모임에서는 알러지의 위험성, 응급상황 대처법, 그리고 친구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지민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지민이에게 식품 알러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마을은 더 안전하고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몇 번의 큰 위기와 작은 일상 속에서의 노력들이 지민이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며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심어주었다. 알러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던 한 사람의 경험담으로 시작된다. 자신을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는 항상 이상적인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거울 속 피곤해지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로 지쳐가고 있었고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하루 10분 스트레칭이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다.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을 몸소 느끼고 있던 나에게 그 글은 마치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10분이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트레칭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첫 주에는 그냥 천천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다. 공그르르한 잔디밭, 가볍게 불어오는 아침 바람. 세상은 분주했지만 공원은 여유로웠다. 처음 시작은 쉽지 않았다. 온몸이 뻐근하고 유연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갔다. 매일 아침 10분만을 투자하자는 다짐으로 스트레칭 루틴을 조금씩 늘려갔다. 둘째 주부터는 몸이 놀랍도록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다. 팔이 더 멀리 닿고 다리가 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스트레칭 후에는 매일 기분이 산뜻해졌다. 신체적인 변화는 곧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업무의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친구들은 나의 변화된 활력에 놀라워했다. 그 후로도 계속되는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어떤 날은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음악을 틀고 요가 매트를 활용해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좋아하는 책에서 본 명상의 의미를 더해 점차 마인드풀니스는 나의 일상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나는 깨달았다. 하루 10분의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하는 행위가 아닌 다시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10분간의 집중은 나의 삶 전체를 조망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게 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10분의 스트레칭은 어느새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의 작은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새로운 하루를 여는 스트레칭으로 나를 맞이한다. 나의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그 짧은 10분이 주는 기적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 사람들은 종종 병치레를 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끼곤 했다. 마을의 현명한 할머니는 그 원인이 마을 사람들의 잘못된 식습관에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5가지 필수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는 한참 전 그녀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단백질이었다. 할머니는 단백질이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머리카락 등의 기본 구성 요소임을 설명하며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상처도 잘 나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단백질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이었다. 할머니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하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이야기는 건강한 지방에 대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기피하지만 사실 몸에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도 있다고 말했다.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몸에 좋은 지방은 심장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며 두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피해야 할 것은 나쁜 지방이지 모든 지방이 아니란다. 라는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네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었다. 그녀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는 등 각각의 영양소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물이 가진 힘을 잊지 말라고 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주며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물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해독제라고 믿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었고 할머니가 제시한 필수 영양소들을 일상 식단에 적절히 배치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웃음과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지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유익했음을 깨닫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썰을 통해 사람들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 영양소들이 단지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위한 기본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들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느끼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날을 겪게 됩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 모두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활력을 되찾고 싶어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의 루틴을 재정비하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찾은 5가지 건강 루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리얼하게 만들어진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주인공 민수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매일 아침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햇살이 살짝 들어오는 방 안에서 조용한 음악을 틀고 시작하는 스트레칭은 그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작은 행동이 하루 종일 그의 신체 에너지를 어떻게 지속시켜주는지 깨달았습니다. 몸이 굳어져 있던 민수는 점차 유연해졌고 그것은 그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민수는 아침 식단에 변화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평소 아침이었던 커피와 베이글 대신 신선한 과일과 요거트, 견과류로 이루어진 식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배고픔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신선한 먹거리가 주는 안정된 혈당과 지속적인 에너지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민수는 내 몸은 내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가 도입한 루틴은 바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매일 저녁 민수는 집 근처의 공원을 30분 이상 걷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팟캐스트나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걷는 시간이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이 되었고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평온한 마음을 찾는 시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네 번째 루틴은 하루를 정리하는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단 5분간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난 하루의 마지막에 그 짧은 시간은 민수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명상은 그로 하여금 더 나은 수면 패턴을 찾게 했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실천한 것은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기였습니다. 민수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들이우기보다는 가끔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이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했고 마침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접근 방식은 그의 마음속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비록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민수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매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신체와 정신 모두에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명의 일상 이야기는 세계 어딘가에서 비슷한 도전을 하고 있을 당신에게도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